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차 견적 내보는 영상입니다. 시작은 견적을 내겠지만 결국엔 마지막은 중고차로 넘어가긴 할 건데요. 제 영상이 늘 그랬듯이 제가 차를 구매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같이 한번 견적을 내보고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중고차나 뭐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긴 할 겁니다. 지금 트림을 보면 내 차 만들기 들어가면 이렇게 스마트 깡통이죠. 그리고 모던, 인스퍼레이션, N9 뭐 이렇게 있는데 N9은 빼고 이제 스마트랑 깡통이랑 모던이랑 인스퍼레이션 뭐 이 중엔 골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인스퍼레이션을 많이 갈 겁니다. 이게 구조상 깡통은 좀 그렇고 모던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모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 가격표를 보시면 깡통이잖아요, 스마트가. 깡통에는 옵션들을 조금 보면 15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 어차피 17인치 휠로 옵션 추가하면 되니까. 근데 이 깡통 같은 경우에는 열선 핸들이 없고요. 엉따라고 하죠.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큰데요.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 뭐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열선 핸들이랑 열선 시트가 없는 게 조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성비도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뽑는 정도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옵션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이런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거기다가 뭐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사실 신차를 뽑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들어가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모던으로 갈 건데요. 모던으로 오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이제 휠은 16인치가 들어가는데 17인치로 16인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17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합니다. 17인치 휠이 조금 더 이쁘긴 이뻐요. 그리고 이제 앞좌석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도 들어가고요. 이 정도만 되면은 저는 기본적인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옵션은 솔직히 조금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 차이가 대충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가요. 이 후측방 이게 경고가 후측방 보조 이게 조금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좀 좋긴 한데 이게 사실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좀 현대에서 조금 장난질을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깡통으로 봐도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경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측방 경보를 이거를 맨 끝에 이제 인스퍼레이션에다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이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후측방 충돌 경고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들어가고 2열 열선 시트 뭐 이제 운전석 전동 시트 뭐 이런 거,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뭐 이런 건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거, 이거에 그냥 350만 원을 태우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차를 뽑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던으로 결정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미라지 그린, 그리고 어비스 블랙, 그리고 이거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뭐 은색이죠. 그리고 이게 약간 쥐색 같은데, 쥐색 느낌이죠. 요 색깔이 좀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진한 쥐색 같은 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게 밝은
밝은 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요걸로 한번 해보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지 그린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이 블랙으로 원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린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이 블랙 원톤이 가장 무난하고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고, 다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할 거고, 여기서 휠만 17인치 휠로 이제 추가를 하고, 썬루프는 저는 솔직히 뭐 없어도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이거를 이제 썬루프를 좀 찾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썬루프는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썬루프 추가하고, 이제 스마트 센스나 이제 컴포트 뭐 이거 파킹 어시스트 이런 거는 저는 일절 추가 안 할 거고요. 이러면 그냥 끝났습니다. 내 차 만들기 완료하면 이렇게 나의 아반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2,466만원. 그러니까 야, 이러면 거의 2,500인데 이럴 거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차를 견적 낼 때는 항상 옵션을 빼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하면 부대 비용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5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2,500만원이 좀 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인스퍼레이션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부대 비용이랑 이렇게 다 하면 3,000만원이 결국에는 된단 말이죠. 3,0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400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아껴서 이 정도만 모던으로만 가더라도 그래도 옵션 있을 건 다 있고 사치스럽지 않게 기본 딱 중요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제가 아반떼 신차를 구매한다면 모던으로 해서 요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옵션으로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대략 한 2,500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견적은 이렇게 내는 걸로 끝내고, 이제부터가 사실 본 게임인데요. 왜냐면 이제 결국엔 중요한 건 돈이다 보니까, 돈을 얼마나 세이브해서 내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볼 겁니다. 사회초년생들한테 몇백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최대한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엔카에서 이 차 저 차를 좀 뒤져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를 총 3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아반떼 CN7 1.6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지금 제가 신차를 견적을 낸 차량은 이제 CN7의 페이스리프트잖아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풀체인지 막 됐을 때의 그 CN7 모델이고요. 1.6 인스퍼레이션, 거의 이제 최상위 트림이죠. 이걸 갖고 왔습니다. 연식은 2021년 3월식,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33,000km 탔습니다. 가격은 1,899만원입니다. 연식은 이제 한 4년 됐고 3만 km 정도 탔으니까 이 차는 거의 새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보증까지 살아있는 그냥 새 차라고 보면 되는데, 가격은 지금 한 1,900만원 정도니까 아까 신차 견적 냈을 때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돈을 세이브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야, 그래도 생각보다 이 중고차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아니냐, 500만원이면. 하지만 옵션이 더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앞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이 아반떼의 이 앞 디자인이 조금 더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뒷모습은 거의 똑같고요. 디자인은 저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이 CN7 아반떼를 구매하는 게 중고차로 가성비가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한 500만원 정도 아꼈죠. 그리고 보증까지 안 끝났으니 보증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냥 거의 새 차 같은 컨디션일 건데,
일단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19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92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뼈다구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하잖아요. 보시다시피 뼈다구는 안 먹었고 외판 교환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트렁크 교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든지 뭐 교환할 수 있는 거고, 뒤쪽에 이 뼈다구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운행하시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누유도 없고요. 거의 이제 3만 킬로밖에 안 된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주행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또 옵션이죠.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썬루프는 없고요. LED 램프가 박혀 있고, 그리고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는 하이패스 당연히 되고, 차선 이탈 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도 들어가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 후방 카메라 돼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는 없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고,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오토 에어컨, 스마트 키 이런 거 다 되겠죠.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 이제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열선 시트는 앞뿐만 아니라 이제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갑니다. 이제 뭐 메모리 시트도 운전석에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옵션을 결국에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신차 견적을 냈을 때 2,500만 원 주고 모던 견적을 냈잖아요. 그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보다 더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미 개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도 거의 같고 옵션은 더 좋고, 그러면서 돈은 500만 원 정도 더 세이브하는, 이런 게 저는 약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이런 거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좀 볼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옵션이나 조금 더 양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두 번째 차를 추천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 차는 아반떼 AD고요. 1.6 GDI 밸류 플러스 등급입니다. 18년식이고요. 12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990만 원입니다. 연식은 한 7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한 12만 킬로 정도 탔네요. 좀 전에 보셨던 이 CN7 아반떼랑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준중형 세단이라는 이 차의 사이즈, 그리고 출력, 이런 게 같습니다. 승차감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런 핵심적인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습니다. 다만 보여지는 디자인, 그런 조금 더 새 차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옵션,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만 조금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런 차를 구매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아반떼 신차를 2,500 주고 사내 마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990만 원짜리 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차가 뭐 옵션이 쓰레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옵션이 확실히 좋진 않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고요. 보시다시피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54만 원짜리 하나 있고, 뭐 타차가에 7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이제 뼈다구뿐만 아니라 외판 교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을 수가 없죠.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야, 이게 지금 12만 킬로나 탔는데, 야, 이러면 이거 차 너무 많이 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식이 한 7년 됐고 12만 킬로 탔으면은, 앞으로 정비하면서 타면은 20만 킬로까지 타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아반떼, 국산차의 장점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많이 팔린 아반떼 같은 거는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정말 진짜 거의 진짜 개꿀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수리 걱정이 일단 1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로 구매하시는 이런 아반떼 같은 거는 이게 뭐 10년, 20년 탈 게 아니잖아요. 많이 타면 정말 뭐 한 10년, 뭐 한 5년 타고 5년도 안 타고 바꿀 수도 있는데 한 5년 정도만 타도 진짜 완전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가격과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 차 지금 12만 킬로에 업어와서 그냥 정비 수리 뭐 작게 작게 그냥 하면서 소모품 교환 이런 거 하면서 한 5년 정도 쭉쭉 타시다가 그냥 다음 차로 이제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디자인도 저는 이 차가 저희 집에 있는 차인데, 이 차가 봐도 일단 디자인이 질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이 무난한 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굉장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질리지 않고 뭐 이렇게 특출난 건 없지만, 오히려 디자인이 너무 튀면 그게 오히려 조금 빨리 더 질리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CN7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이뻐요. 이쁘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게 막 진짜 와 진짜 죽여준다 막 이게 진짜 차지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차를 이제 타고 주행을 해보고 운행을 해보면 이게 뭐 수입차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아반떼 A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마음 먹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이 첫 차로 이런 준중형 세단 같은 거 구매하실 거면 2,500 주고 신차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세이브해서 신차 같은 새 차를 뽑는 것도 좋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사이즈나 파워트레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조금 그냥 무난한 이런 거를 선택해서 돈을 또 한 1,000만 원 정도 세이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차 옵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옵션을 보시면 뭐 이제 LED 램프 이런 거 안 박혀 있고요. 열선 핸들도 없습니다. 이러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사실 열선 핸들은 저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성비로 조금 차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거는 조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죠. 이 CM 룸미러 하이패스 이런 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차는 독특한 게 열선 핸들도 없는데 후측방 경보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측방 경보가 우리 아까 신차 견적내기 할 때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넣어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밸류 플러스면 그렇게 높은 그 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후측방 경보를 그냥 넣어줬습니다. 이거 약간 개꿀인 게 있어요. 이 차선 이탈 경보보다 이 후측방 경보가 진짜 조금 더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주차 감지 센서는 앞에는 없고 뒤에만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그래도 달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없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도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토 에어컨이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요새 오토 에어컨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에어컨이 은근히 괜찮아요. 오히려 약간 조금 오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해놓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막 뭔가 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약간 미세하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수동 에어컨은 딱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이 되고요. 그래도 스마트 키에 뭐 오토라이트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도 당연히 되고요. 열선 시트는 앞에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고요. 그러니까 열선 엉뜨 정도 있는, 그리고 스마트 키 되고 뭐 후방 카메라 되고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 그냥 뭐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옵션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옵션 정도는 갖고 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제가 하나만 더 사족을 좀 붙이자면, 여기까지 만약에 좀
납득이 가신 분들, 그래. 야, 신차 2,500 주고 아반떼 신차 구매하는 거, 그것보다 그냥 가성비로 이게 CN7 이렇게 새 차 같은 풀옵션 중고차 1,900, 한 500만 원 세이브하고 이게 더 낫겠다. 라고 이거 만족이 드시는 분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야, 아니야. 보니까, 그러네. 약간, 여기서 절반 정도 돈을 더 세이브해서, 그냥 옵션이 조금 부족하고 디자인이 조금 딸리지만, 어차피 내가 첫 차로 이걸 구매해서 오래 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몇 년 잠깐 이렇게 그냥 타다가, 어차피 차를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3, 4년? 5년도 안 타고 그냥 한 3, 4년 정도 타다가 차를 또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반떼를 보시는 분들한텐 이런 차가 진짜 가성비가 있거든요. 그래,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여기까지 저의 말에 조금 공감이 되셨던 분들한테 여기서 제가 한번 살짝 꺾을게요. 이 아반떼 AD 990만원짜리 요거를 구매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살짝 꼬아서 다른 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걸 이제 와서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차량입니다. LF 소나타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2.0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5년식에 94,000km 탔습니다. 가격은 980만원입니다. 갑자기 뭔 소나타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일단 980만원, 좀 전에 보셨던 아반떼 990만원, 가격이 그냥 거의 같죠? 가격이 거의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LF 소나타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차는 중형 세단입니다. 준중형 세단 아반떼랑 달라요. 이게 지금 뭐 연식이 15년식 10년 된 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 차 같은 중고차 이 아반떼랑 체급 차이가 다르고요. 파워트레인이 다릅니다. 출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탄다고 해도 이 차의 승차감이나 그럼 주행성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LF 소나타보다 뛰어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출력은 오히려 이게 더 좋고 급이 한 단계 위급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 공간이 훨씬 넓고요. 그리고 이 차가 옵션이 꽤 좋습니다. 물론 이 신차 뽑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스마트 크루즈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봤을 때 이 차만한 그런 가성비가 없거든요. 일단 연식은 10년 됐고 9만 킬로 탔으면 1년에 이제 한 10,000km 정도, 10,000km도 안 탄 건데 이 차는 뭐 유명하죠. 제가 LF 소나타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이 차는 10만 킬로가 아니라 30만, 40만 킬로, 50만 킬로도 탈 수 있는 차고요. 사회초년생 분이 지금 이 차를 구매하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년, 5년 타고 차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질리지 않으시다면 이 차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한 5년, 6년, 7년, 8년이 지나도 바꾸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워낙 잘 나왔고 디자인도 정말 무난하면서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같은 금액에 980만원 주고 이 차를 갖고 와서 아반떼, 좀 전에 보셨더니 아반떼는 몇 년 타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 차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이력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이 차는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입니다. 1인 신주 차량이고요. 내 차 피해 내역이 34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43만원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340만원짜리가 국산차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뼈다구를 먹었을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왼쪽 휀다 단순 교환만 하나 있고요. 뼈다구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행하시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좀 누유가 있거나 이 차를 조금 정비하고 수리할 게 있다라고 해도 이 LF 소나타, 아반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LF 소나타는 수리비 걱정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거저로 수리하는 그런 기분?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옵션이 조금 궁금한데, 옵션이 그렇게 좋을 건 없는데 막 그렇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썬루프는 없고요. LED가 아니라 이제 HID 램프 박혀 있고요. 대신에 좀 전에 같은 가격에 봤던 그 아반떼 AD랑 다르게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죠. 이 차가 급이 조금 높아지면 꼭 고급 트림이 아니어도 약간 옵션이 기본적인 옵션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차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 차가 뭐 풀옵션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차가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크루즈 들어가 있고 전자식 포킹 브레이크는 없고요. 오토 에어컨이 그래도 들어가 있네요, 이 차는. 그리고 스마트 키 되고 오토 라이트 그리고 블루투스 되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석이랑 동승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가 앞좌석 뒷좌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액은 980만원 이제 거의 같은데 좀 전에 보셨던 아반떼 AD보다 옵션이 더 좋고 차의 출력이 더 좋고 그리고 공간이 훨씬 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크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오래오래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무난함의 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난함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게 질리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뒷좌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5 시리즈를 타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평생 이제 한 10년 정도 타야 될 차를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된다. 앞으로 차를 중간에 바꿀 수 없다. 차 한 대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LF 소나타를 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반떼로 시작해서 결국 마무리는 LF로 가는 좀 이상한 영상이 되어버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LF 소나타로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어찌됐건 그래도 신차로 이렇게 아반떼를 구매하는 게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반떼 CN7 새 차 같은 중고차 한 500만원 돈 세이브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세이브를 해가지고 한 990만원 정도의 아반떼 AD 작은 차 어차피 이제 차의 크기는 같으니까 출력도 같고 옵션이나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990짜리 아반떼 AD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차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LF 소나타로 오시면 비슷한 금액대에 출력은 더 좋고 옵션도 더 좋고 공간도 더 넓고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차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첫 차로 이제 아반떼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 영상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첫 차 구매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이 작게나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